이어서 이번 주 눈길을 끈 판결 알아봅니다. 판결문 읽어주는 남자 KBS 백인성 법조 전문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이번 주 눈에 띄는 판결 어떤 게 있었죠? 네, 대법원 판결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2019년에 음주 무면허 운전 후에 사고를 냈다가 인적사항을 주지 않은 채 도망갔다가 기소된 사안이 있었습니다. 네. 뺑소니죠. 이 사고를 보면은 맞은편에서 오던 차량이 스치듯이 부딪힌 사고였습니다. 피해는 크지 않았는데요. 둘이 차에서 내려서 대화를 하다가 네. 피해자가 경찰에 사고 신고를 하니까 가해자가 인적사항 제공을 안 하고 그냥 트럭 타고 가버린 사고. 보는 앞에서 그냥 도망간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때 피해자가 다쳤다는 말을 하지는 않았고요. 다만 그랬다가 40분 정도 지나서 다시 돌아온 사건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사고 내고 도망가면은 특가법상 뺑소니가 됩니다. 1년 이상 유기징역인데 이 뺑소니에서는 구호 조치를 했냐 안 했냐가 핵심 쟁점입니다. 대법원은 구호 조치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을 때는 인적사항을 건네지 않고 가도 죄가 되지 않는다라고 판단했는데요. 이게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이 구호 조치 필요성이라는 건 법원이 판단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사고가 얼마나 크게 나는지 부상을 얼마나 당했는지 그건 나중에 사후적으로 법원이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 같은 입장에서는 그 사고가 나면은 반드시 차에서 내려서 인적사항을 건네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일단 사고가 나면 내려서 본인의 인적사항을 주고서 확실하게 의사소통하고 연락처도 교환을 해야 된다. 뭐 이 말씀인 것 같고요. 네. 자, 보도된 건 가운데 또 주목할 만한 판결 소개해 줄 게 있을까요? 네, 4일에 나왔던 판결인데요. 애완견을 화단 나무에 묶어놓고 갔다가 그 앞을 지나가는 초등학생한테 달려들어서 그 초등학생이 넘어져서 다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잠깐 묶인 상태에서 줄을 풀고서 한 건가요? 묶인 상태에서 달려든 건가요? 네, 화단 앞 나무에 개를 묶어놨는데 네. 그 사이에 견주가 자리를 비웠고 그 사이에 개가 초등학생한테 달려드는 사고였습니다. 네. 전치 4주라서 트라우마 치료도 받았다고 하는데요. 행인이 직접 물리지는 않았지만 위협에 놀라서 다쳤다면 견주가 치료비랑 위자료도 배상해야 된다는 판결이었습니다. 견주는 사실 4~5m 정도 폭이 있으니까 인도에 그때 그러니까 피할 수 있지 않았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 초등학생이 아이가 하고 쉽지 않죠. 네, 그러니까 법원도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관리를 하지 못한 게 원천적인 잘못이고 개가 애한테 달려들면 주저앉거나 일반적으로 아무것도 못하는 게 정상이지 뭐 피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건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죠. 근데 보면 저기 등산 같은데 둘레길 같은데 가다 보면은 네. 반려견 데리고 다니시는 분들 아예 끈도 안 묶고 다니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건 절대 안 되는 행동이에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동물보호 위반입니다. 네, 반려견 가지고 데리고 다니시는 분들 특히 좀 주의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오늘 자세히 들여다볼 주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찰이 공수처로 이첩한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의혹 사건 이것과 관련해서 공수처로 사건을 넘겼는데 여기에 이제 검사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 건은 우리 검찰에서 수사 안 하고 공수처에서 좀 수사해 주세요 이렇게 넘긴 거죠. 네, 그렇습니다. 공수처법에 그렇게 돼 있는데요. 공수처법 25조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다른 수사기관이 검사의 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에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해야 된다는 조항이 있어서 그러는데요. 검찰이 이첩한 부분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네. 김 전 차관이 2019년 출국을 시도하다가 제지를 당했는데요. 당시 이규원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 파견 검사가 수사기관장의 직인 없이 가짜 내사번호가 적힌 출국 요청서로 출국 금지를 요청했던 의혹이 있고요. 다른 하나는 수원지검 안양지청에서 처음 사건을 수사하던 때 당시 대검찰청 강력부장, 반부패부장이던 이성윤 서울지검장이 수사 중단 외압을 했다. 이런 의혹이 있습니다. 그 둘 다 넘어갔고요. 둘 다 피의자 신분입니다. 공수처로 처음 이첩한 사건. 자, 그런데 이 넘겼다고 해서 공수처에서 바로 수사하는 게 아닌가 봐요. 지금 김진욱 공수처장이 공수처 1호 사건으로 이거를 수사를 할지 아니면 다시 검찰로 넘길지 그 여부를 이제 결정해서 곧 알려준다고 합니다. 자, 준비된 영상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25조 2항 그러니까 다른 수사기관이 범죄 수사 중에 검사의 고위공직자 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에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해야 된다. 이 조항이잖아요. 그 조항의 입법 취지는 이제 공수처의 전속적 관할을 인정한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사건마다 꼭 그렇게 안 하고 아마 그래도 검찰에 보내야 될 사건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합리적인 원칙에 따라서 판단할 거고요. 그 합리적인 원칙이라는 건 어느 수사기관이 이 수사를 하는 게 가장 적절하냐, 가장 잘할 수 있느냐, 그거를 따져야 될 거잖아요.
금주 말까지 기록을 보고 뭐 내주에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이성윤 지검장이 뭐라고 했냐면 공수처로 이첩했으니까 검찰이 되돌려 받을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니, 이 법 만든 지 얼마 안 됐는데 뭐라고 법에 돼 있길래 한쪽에서는 받을 수 없다 그러고 한쪽은 검토를 해봐야 된다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방금 그 김진우 처장이 그 영상에서 말씀하신 25조가 검사의 범죄에 대해서는 공수처에서 수사를 해야 된다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근데 그 바로 앞에 24조를 보면은 그 처장이 적절하다고 판단이 되면은 고위공직자 범죄지만 검찰이나 경찰로 넘길 수 있다는 조항이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 24조에 따라서 넘길 수 있다고 주장하는 쪽이 있고 이성윤 지검장의 주장은 그 조항이 24조에 있고 검사의 범죄를 규정한 조항은 없기 때문에 이건 다시 넘길 수가 없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죠. 그럼 현 상황에서는 공수처장이 어떤 결정을 내리는 걸 그냥 지켜보는 상황밖에 없는 거네요. 네, 왜냐하면 이첩을 못한다는 조항도 없거든요. 그래서 그 공수처장의 재량권이 있다고 보는 쪽이 많고요. 그래서 공수처장이 이거를 경찰이라든지 검찰이 재이첩한다든지 아니면 자기가 직접 수사를 할지 그걸 결단을 내리는 시점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만약에 이제 공수처에서 사건을 받았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공수처가 뭐 수사할 수 있는 인원이 지금 없지 않나요? 네, 지금 공수처 검사가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은 공수처 검사는 인사위원회가 있고 거기 재적 과반수가 대통령한테 추천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인사위원회가 현재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구성이 처장, 차장 전문가 그리고 여당 2명, 야당 2명 그렇게 7명으로 구성이 되는데요. 야당 측에서 이 2명을 추천을 아직 안 했기 때문에 아직도 안 했군요. 네, 그래서 인사위원회가 열리지 않았고 그래서 공수처 검사를 뽑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공수처 검사가 뭐 지금 당장 인사위가 열린다고 해도 면접이 또 진행이 되고 뽑히면은 한 달 정도 시간이 지날 것이거든요. 그때까지 뭐 사건을 그냥 들고 있을 것이냐 그런 지적이 있기 때문에 뭐 직접 할지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김학의 사건 이거 관련자 가운데 그러니까 검사가 아닌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장 이 사람에 대해서는 검찰이 이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라는 소식인데, 자, 이 인물이 했던 혐의가 어떤 거였었죠? 네, 이분은 수원지검이 직권남용 혐의로 그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차규근 출입국 본부장인데요. 이분도 김학의 전 차관 사건에 연루된 인물입니다. 그 이규원 검사가 아까 출금을 요청을 했었는데 그 요청을 승인한 분이거든요. 네. 피의자 신분입니다.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그 김 전 차관의 탑승 예약과 발권, 출국 심사 통과 이런 걸 실시간 알람을 걸어뒀다고 합니다. 이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다. 검찰은 주장을 하고 있고요. 또 출입국 휘하 출입국본부 직원들한테 이걸 시킨 게 직권남용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윗선인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구속 여부는 오늘 밤이나 내일 새벽쯤 나올 것 같다라는 소식까지 전해드리고요. 자, 다음 주에 주목할 만한 판결 어떤 것 좀 소개해 줄 수 있을까요? 네. 다음 주 주요 재판으로는 10일에 박원순 아들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최대집 의협회장 중앙지법 첫 공판이 열립니다. 같은 날 고 김광석 부인의 명예훼손을 한 이상우 기자 항소심 첫 공판 역시 열리고요. 네. 다음 날인 11일에 주요 선고가 있습니다. 사법농단 사건이죠. 이민걸, 이규진, 심상철, 방창현 판사의 1심 선고 예정돼 있습니다. 네, 판결남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백인성 법조 전문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